안녕하세요. 토통령의 토지 이야기를 운영 중인 토통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동 지원에 이미 낙찰된 물건인데 경매 사건인데 재미난 물건이어서 같이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 1950번이고 여러분도 보실 수 있다 그러면 영상과 함께 이 사건 번호를 추후 같이 검색을 해서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아마 더 유익하실 거예요.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주시 함항동 115번지고 토지의 면적은 532평,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농업회사 건교푸드고 채권자는 박달재 LPC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2억 2,204만원에 평당 41만 8천원 가량의 감정평가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유찰이 6번까지 되었다가 3,731만원채까지 왔었는데 전종가를 9명 중에 전종가를 넘겨서 누군가가 5,613만원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저도 왜 이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는지도 알려드리고 저도 3,900선에서 입찰을 보려다가 한 번 더 유찰이 되면은 그때 낙찰을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했었는데 9명이나 대거 입찰이 몰렸네. 그죠? 자, 보면 참고사항에 지상 제시에 건물 매각제가 있고 또 그 제시의 건물 외에도 도시자연공원 저촉이 가만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은 건교푸드가 2018년 4월 달에 1억에 매입을 했었고 추후 5월 달에 박달재 LPC에서 2억 가량의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임의로 경매를 넣었습니다.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의사항에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법정지상권에 물건이 있고 요 정도 되는 물건인데요. 도수로 물 내려오는 물길 수로가 있고 여기에 지금 전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런 상황이고 제시의 건물은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낡았죠. 제시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지적도를 보게 되면은 지적도를 제가 사진으로 한번 그려 봤었는데요. 요렇게 요 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요쪽에는 근린공원이 한 135평 가량 저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잔여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 현항도로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 지역 공인중개사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유찰이 되었고 더군다나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고 또 근린공원까지 저촉이 되어서 실제 135평가량은 사용 수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감정가는 2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2억가량 평가가 되었는데 3,700까지 유찰이 되었고 누군가가 지금 5,700만원 가량의 낙찰을 받아갔죠. 지목이 대지. 자, 여러분, 지목이 대지라 하면은 어떻다고 건축을 바로 할 수 있다고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배우셨습니까? 네. 건축이 대지는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죠? 건축이 가능을 하고 근데 여기서 공인중개사들이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도시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에 따라 가지고 도시지역이라 하면 시 단위 동지역 그 다음에 읍 단위 리지역을 도시지역이라 하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이라 하면 면 단위 리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영주시 함항동지역입니다. 이 기준이 뭐냐 하면은 비도시지역에서는 현황도로로도
건축이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에서는 현황 도로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실지 타인 토지 위에 현황 도로가 접도는 되어 있지만은 지적상의 도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사실 지적상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적상의 도로가 있고 여기는 도로가 없음 맹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이렇게 보면 여기 현황 도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대지이기 때문에 길에 적도한 거 아니냐, 도로가 붙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변 요 일대는 40만 원의 가치가 있지만 여기는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공인중개사 말로는 진짜 이분이 매입을 하거나 이분이 매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어요. 만일 이분이 매입한다 그러면은 요 토지가 접도해 있기 때문에 아마 뒤에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게 되면 이것도 대지로 바꿔서 합의를 해버리게 되면은 아주 괜찮은 토지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40만 원짜리 같으면 여기도 같이 40만 원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분들이 쉽게 뭐 토지를 매도해 줄 리도 없고 또 이 토지를 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부른다 그러면은 매수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이 토지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실을 확인했던 게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자기 이제 지역의 경매 물건이 나오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세세히 또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은 또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농협 건교푸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매매로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신문 광고도 내고 했지만은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박달재 LPC라는 아는 업체로 하여금 저당권을 걸게 하고 강제 이제 임의로 이제 저당권이니까 임의로 경매를 진행을 했던 거죠. 그렇게 짜고 치는 고수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토지는 이게 건축이 불가능하고 근린공원 때문에 많이 유찰이 되었던 거고 저는 왜 이 토지를 3,900에 낙찰을 보려고 했던가 하면은 여기 토지 요만큼은 또 지적 분할을 해서 잘라가지고 건물 소유주한테 매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을 세웠고 또 지적에 최소 분할 면적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또 주거지역에서는 또 80제곱미터 그리고 또 건폐율이 있으니까 건폐율만큼 빼고 나머지 최소 뭐 한 60평만 분할해 가지고 그분한테 저가에 매도하는 전략과 저는 실제 공인중개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요만큼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린공원은 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2020년 7월 1일 기점 일몰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자체에서 매수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실효를 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실효가 된다 그러면은 이 토지는 그냥 근린공원이 없어지겠죠. 근데 만일 매수가 된다 그러면은 정확한 경매 감정이 아니라 보상 감정을 통해서 134.6평은 지자체에서 매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주시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전체 필지가 철탄공원에 편입이 되었고 타 주변 토지들은 이미 매입을 잡았더라고요. 매입을 잡았고 요 토지도 권리상의 제약이 없다면 권리상의 제약이라 그러면 저당권, 지상권 뭐 이런 가압류, 압류 이런 제약만 없다 그러면 요 토지만 분할해 가지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당 감정이 13만원 대지로
도시 그 2종 주거지로 해갖고 13만 원 평가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쪽은 또 자연 녹지다 보니까 이게 자연 녹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2종 주거지가 자연 녹지로 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정을 볼 때는 또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니 한 7만 원에서 8만 원 관점으로 봤어요.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한 3,200에서 3,500만 원의 가량의 보상이 되고 제가 만일 3,900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한 500 정도 그러다가 취득록세 한 2, 300 들어가 한 700 정도의 결과적으로는 이 토지를 가지게 되고 조금 전에 봤다시피 최소 토지의 분할 면적에 따라 요만큼 부분은 잘라가지고 또 요 토지 소유주한테 죄송합니다. 요 건물 소유주한테 저렴하게 매도하는 전략을 가졌던 부분이고 요 토지는 인근 토지 소유주한테 또 저렴하게 만약 이 토지가 한 40만원짜리 이 일대 40만원짜리 토지인데 만약 요 토지 소유주한테 10만원씩 사라 그러면은 한 자녀지 한 300평 가량 남는 부분은 이 토지 소유주한테 평당 뭐 40만원짜리 가치인데 한 10에서 8만원에서 10만원에만 팔아도 한 2, 3천만원이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5,700에 낙찰을 받아간 부분이 이 토지 소유주가 아닐까? 아니면 여기에 저 말고도 공인중개사들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이게 보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은 저처럼 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토지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잡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지자체에서 매도를 하고 저처럼 요 자녀 토지의 활용 가치를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추후 이게 감정평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요 토지는 향후 1년이나 2년 지나서 다시 재감정을 받는다 그러면 감정가가 조금 높게 나오고 실제 그래도 경매 낙찰 가격이 있기 때문에 또 이만큼의 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낙찰 받았는 금액의 80% 정도는 또 대출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저는 세웠던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공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냥 공원 저축대가 못 쓰네 사용 못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실효되는지 실효돼서 유익한지 무익한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매수를 해주는지 인구 한 명당 6제곱미터의 근린공원 시설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미세먼지다 뭐다 환경오염이다 해가지고 그 도시 지역에서는 그 자연 근린공원을 지자체에서 보유를 사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을 핑계로 해가지고 실효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매입을 잡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토통령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